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어, 이 영상을 하나 다 찍고 다음 영상을 올리려고 준비를 한참 떠들고 있었는데, 제가 또 뭔가 잘못을 해서, 제가 이 기계치다 보니까, 뭔가 잘못 손을 댔는지,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다시 영상을 찍습니다. 개미들의 뉴스 활용법이라고 제가 이제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뉴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뉴스를 봤을 때 그 뉴스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해야 하느냐. 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뉴스를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당하는 경우가 많으냐,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뉴스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제가 오늘 무방에서도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는 이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좀 잡아서 대응 여부를 생각을 해보고 이런 쪽의 얘기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저희 VIP방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거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 혼자 하시는 분들, 뭐 저희 무방에 같이 계시는 분들 또는 VIP방에 같이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 투자자분들이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딱 나오면, 지금 여러분들 최근 우리 상황들, 뉴스들 많이 보시면 미 대선 관련해서 굉장히 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뉴스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혼란이 올 거고, 대혼란이 증시에 크게 이제 영향을 줄 거고, 이런 식의 얘기들이 되게 많아서 불안감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얘기들을 딱 들어보면 그러니까 손절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를 딱 보는 순간, 단기 노이즈, 이 단기라는 말이 딱 눈에 들어오면서, 그럼 버티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뭐 버텨라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는, 이 단기라는 단어를 쓴, 예를 들면 신한금융투자에서 지금 나온 얘기인데, 이 글을 쓴 분이 생각하는 단기와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기가 같냐 다르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기는 하루 이틀 또는 길어야 1, 2주 정도를 단기로 보시잖아요. 근데 증권사에서 볼 때 하루 이틀짜리는 거의 스캘퍼죠. 스캘퍼. 증권사라든지 일반적으로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단기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두세 달을 단기라고 얘기하죠. 더 길게 보면 6개월까지도 단기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두세 달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단기로 봐요. 스윙을 한 6개월 정도 전후로 보고 있고, 중장기 그러면 1년 이상을 보는 거죠. 장기 그러면 한 3년 이상을 보는 거고, 이제 이런 식의 개념인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단기 그러면 하루 이틀, 뭐 길어야 일주일 안쪽, 그 다음에 스윙 그러면 뭐 일주일 내지는 뭐 2, 3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주일 내지는 뭐 2주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이 얘기한 단기는 두세 달을 얘기하는 건데, 내가 받아들인 단기는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을 보고 받아들였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한 일주일 정도면, 뭐 최대 길어봐야 일주일, 이 정도 같으면 내가 버텨보지 뭐 라고 생각하신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예를 들었지만 다른 뉴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종목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얘기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봐야 해요. 관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매일 해드리고 있는, 그건 제 지금 약속 때문에 매일 해드리고 있는 HLB 같은 경우는 제가 가격 얘기를 웬만하면 잘 안 하잖아요. 얼마에서 뭐 들이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얼마 정도 같으면 조금 비중 조절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제가 아마 몇 번밖에 말씀을 안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제가 매일 말씀드리기로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하면서 중장기로 보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굵직굵직한 것 때문에 제가 한 번씩 끊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끊어드렸던 거고, 근데 이 HLB를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스윙의 관점에서 얼마 정도면 들이대보고 얼마 정도 같으면 좀 대응을 고민해 보시라 라고 제가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스윙의 개념을 조금 뭐 짧으면 하루 이틀이 될 수도 있지만 한 2주, 한 달 이렇게까지도 보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던 종목들 보면 빨리 움직인 게 한 일주일 정도, 좀 천천히 움직인 거 한 3주, 한 달 사이에 크게 움직인 애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 관점이라는 거죠, 이건.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한 이쪽에서의 관점, 이 단기라고 했던 이 관점은 제가 판단하건대 한 달에서 두 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단기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기사를 하나하나 뜯어봐야 되죠. 이럴 때는 뜯어봐야 되는데, 뭐 다른 건 제가 이걸 설명드리고 싶은 건 아니니까요. 이 대선과 관련해서는 어제 이번 주 증시 전망하고 지난주에인가요 올려드렸던 그 대선 시나리오하고 이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12월 초순에 대통령이 결정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하나 지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무효 판단이 나오고 그 뒤에 하원에서 선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쪽으로 가는 이런 방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된다고 했었을 때 용인할 수 있는 포인트의 범위는 코스피 기준 2063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기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셨을 때 지금 오늘 종가 기준 2300입니다. 2300 종가 기준 2300에 2068포인트까지 용인할 수 있겠느냐, 내가 단기로 버틴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린다고 해가지고 매도를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무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매도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내가 처해 있는 위치를 봐야 돼요. 내가 현금을 100% 갖고 있는지, 아니면 주식을 100% 갖고 있는지, 아니면 주식 일부, 현금 일부를 갖고 있는지, 각각마다 대응 방식이 달라질 테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장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무방에서는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2300포인트인 상황에서 단기 노이즈일 뿐이니까 나는 버텨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2068포인트까지 버틸 여력이 될 것이냐, 하나. 그리고 12월 아까 초순에 대통령이 결정될 수도 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로 넘어가게 되면 이 경우까지 가게 되면 10월 중순 넘어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것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이것까지는 여기 2068포인트 또는 12월 말까지는 단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걸 자기 혼자 생각해서 단기라 그랬으니까 내 기준에서 단기는 뭐 아무리 길어봐야 일주일이니까 일주일 안에 해결 다 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해결이 만약에 안 됐다. 얘 완전 못 믿을 놈이네, 나쁜 놈이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 정말 많거든요. 제 과거 저도 공부하던 시절의 경험이나 아니면 제가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해봤었을 때, 과거에 해봤었을 때 그런 경우들 정말 많습니다. 또는 누군가에게 어떤 종목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누가 너만 알고 있어, 요거 정말 비밀이야, 이거 딴 사람한테 얘기해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나면 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죠. 결국은 소위 얘기하면 좀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정보가 쓰레기 정보가 되는 거죠. 그게 너무 많이 알려지는 게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조금 들고 있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번 사봐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사람이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사람의 얘기를 100% 듣고 사요. 그리고 나서 바로 갈 줄 알았는데 안 가요. 이제나 저제나 한 달이 지났고 2달이 지났는데 가기는커녕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괜찮은 거 맞아? 전혀 문제 없어. 괜찮아. 지금 뭐 어떤 상황 때문에 조금 그런데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또 조금씩 더 밀리기 시작해요. 내가 못 버티는 거죠. 아니,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얘기도 안 했었고, 얘기할 때, 요 정도는 뭐 금방 올라갈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 한 달, 2달이 지나도록 올라가기는 커녕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매일매일. 장 보는 게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내리고 나면 믿질 않는 거죠.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손절을, 나름 혼자 그냥 손절을 해요. 왜? 옆에 보니까 날아가는 종목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손절을 하고 이걸 딱 옮겨 탔더니 얘는 고점. 그때부터 내려 찍기 시작. 얘는 며칠 지나가지고부터 이제 그때부터 날아가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들 아마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 부분이 그 종목을 얘기하는 사람, 시장을 얘기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내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관점이 다르냐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진짜 주식을 하실 때 어떤 뉴스나 아니면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걸 보실 때 그 사람의 시각에서 봐야지 내 시각에서 봐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시각에서 봐서 그 부분을 이해한 이후에 내가 이 부분을 내 나름대로 내가 공부를 더해서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소화를 해야 하는 거죠. 단순하게 이런 것만 쳐다보고 그냥 들이대면 되는 수가 생기는 거죠.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누군가 어떤 정보를 주는 주체가 있었을 때 그 정보를 그 주체로부터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나름대로 해석하는 부분은 일단은 무조건 그 이야기를 한 주체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 주체에서 본 이후에 내가 그 사람이 얘기한 걸 그대로 갈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를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그래서 내 걸로 소화를 해야 한다는 거.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 걸로 소화하기 전에는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 100% 이해를 하고 난 뒤에 내 입장을 만들어야 돼요. 대충 보고 내 입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볼 때, 그리고 어떤 다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뉴스를 이야기한 주체, 전문가 주체의 관점을 먼저 보고 그 관점에서 먼저 해석해라. 그리고 그 관점에서 해석이 되고 나서 나에게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를 살펴봐라. 그리고 판단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